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울림과 동기를 부여받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작품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단순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처럼 이 소설은 우리에게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처럼 소년이 온다는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용기를 줍니다. 소설은 중학교 3학년 동호의 시선을 따라 전개됩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매일같이 시신을 수습하며 죽은 혼을 위로하려 하지만 친구의 죽음을 떠올리며 깊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마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처럼 동호의 경험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찾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5.18의 상처를 겪고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은숙은 사건을 회상하며 여전히 상처받고 살아가고, 정대는 시위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영혼이 되어 이야기를 서술하기도 합니다. 마치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처럼 소설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강조하고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작업임을 상기시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민주화 운동의 상처는 개인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짐임을 강조합니다. 마치 넬슨 만델라의 자유를 향한 긴 여정처럼 이 소설은 우리에게 과거를 극복하고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줍니다. 소설은 5.18 이후 생존자들의 트라우마와 고통, 역사적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5월 광주를 겪은 이들이 단순 희생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했던 항쟁의 주체였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처럼 소설은 우리에게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줍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소년이 온다가 우리에게 주는 동기, 부여의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역사적 인식입니다. 소설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을 다시 돌아보고 어떠한 형태의 국가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각성하게 합니다. 마치 간디의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처럼 이 소설은 우리에게 비폭력 저항의 힘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둘째,
공감과 연대입니다. 소설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각자의 고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치 테레사 수녀의 사랑만이 답이다처럼 이 소설은 우리에게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치유와 희망입니다. 소설은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독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물들의 모습은 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마치 헬렌 켈러의 삶의 기적처럼 이 소설은 우리에게 역경을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넘어지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소년이 온다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 존엄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자의 논어처럼 이 소설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소년이 온다를 통해 어떤 감동과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치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처럼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동기를 부여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법정 스님의 무소유처럼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이 남은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